싼 거죠. 예, 매우 싼 건데 중요한 거는 그걸 믿어주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뢰의 문제죠. 그러니까 3분기 영업이익이 뭐 둔화된다, 증가율이 둔화된다. 그렇게 따지면은 엔비디아는 지금 계속 폭락했어야 됩니다. 지금 밸류에이션이 너무 말도 안 되게 낮아져 있다. 그러면 그걸 그때 주가를 방어해 줄 수 있는 건 결국에 뭐냐면 예민수의 경제토크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님 오셨는데요. 반도체 종목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삼전닉스 소부장 여쭐 거고 소캠 관련해서 궁금한 거 제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삼전닉스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러 일단은 AI 투자하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우려 한 곱이 넘어갔고 그죠? 그렇죠. 네. 주주하는 얘기도 일단 한 곱이 넘어갔고 그죠? 당장 나올 건 없는 것 같고. 그러면 네 지금 가격대는 실적을 반영했을 때 싼 건가요? 싼 거죠. 예, 매우 싼 건데 중요한 거는 그걸 믿어주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뢰의 문제죠. 그러니까 3분기 영업이익이 뭐 둔화된다, 증가율이 둔화된다. 예, 그렇게 따지면은 엔비디아는 지금 계속 폭락했어야 됩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향상률은 그러니까 실적이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그 실적 우상이 둔화되고 있죠. 예, 둔화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프가 위로 쭉 이렇게 가다가 약간 눕는 형태로 계속 대신에 총량은 늘어나고 있죠. 이익률은 비정상적인 거예요. 사실은 맞습니다. 우리가 봉이 김선달이 영업이익이 몇 %를 제가 농담으로 그러는데 그죠? 제조업이 일반적으로 뭐 안 되는 데는 한 자리 쓰고 그죠? 그쵸. 두 자리 쓰면 잘하고 30% 20%만 넘어도 대박이라고 하죠. 근데 네. 이익률 70% 80 가능한 짧은 구간의 비정상적인 마진인 거죠. 그렇죠. 네, 네. 네. 그게 이제 그런 마진율이 나오는 거는 아마 뭐 27년도가 마지막이 되지 않겠나 예. 생각하는데 그럼 이제 이익률의 증가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익률은 거의 갈 때까지 갔다. 그렇죠. 한 85%. 근데 그러면 뭐가 늘어나야 되냐면 양이 늘어나야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규모가 늘어나는 거죠. 예. 근데 양이 늘어날 수 없는 구간이 27년도죠. 그러네. 그러니까 27년도에 그러면 매번 똑같은 실적을 찍으면 어떡하지? 그러면 그걸 그때 주가를 방어해 줄 수 있는 건 결국에 뭐냐면 주주환원입니다. 그래서 주주환원을 자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리고 나서 양이 늘어나기 본격적으로 양이 좀 늘어나면서 전체 이익이 늘어나는 구간은 28년도가 되겠죠. 네, 그럼 28년도는 또 어떻게 될 거냐? 그럼 AI 에이전틱이 더 발전하겠죠. 27년도가 되면. 그리고 제가 이번에 로봇 박람회도 갔다 왔는데 중국의 피지컬 AI도 겹쳐서 발전할 수 있죠. 내년 정도부터. 만약에 아니면 28년. 그럼 28년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쭉 에이전틱 AI가 좋아지면서 로봇까지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반도체는 나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데 27년도에 정체되는 구간을 어떻게 벗어나느냐,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문제인데 거기는 아마 제가 볼 때 주주환원으로 꾸준하게 돈을 번다는 것만 나와도 이익 성장률이 높아지지 않더라도 영업이익이 더 증가하지 않더라도 시장은 잘 버틸 가능성이 있다. 긍정적으로 보면 그렇고 나쁘게 보면 야 이익이 정체니까 주가는 빼야 돼 라고 볼 수도 있죠. 근데 빼기에는 지금 밸류에이션이 너무 말도 안 되게 낮아져 있다. 적어도 28년도, 27년도 상반기 전에는 전고점을 돌파해놓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보는 게 저는 제 관점입니다. 네, 소부장은 장비단들이 어쨌든 가장 주목을 받았고요. 네, 그 소캠 얘기 먼저 좀 여쭐게요. 네. 소캠이 이제 다른도 어려워. 소캠 그죠? 근데 HBM도 처음에 우리가 뭐야 뭐 어리버리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HBM과 비교하면 견주어 보면 뭐 그런 파급력이 있을 수 있는 건가 소캠이 아니면 그냥 그 정도의 캐파는 아니고 그냥 뭐 CXL도 있고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정도의 일정 부분의 수요 증가인가 어떻게 보세요? 소캠이라는 거 그 표준을 만든 게 엔비디아거든요. 엔비디아가 본인들의 ARM 기반으로 만든 CPU 베라를 도와주는 D램을 원래 그냥 DDR4, DDR5 이런 거 써야 되는데 그걸 안 쓰고 저전력 반도체를 쓰겠다는 거죠. 휴대폰에 들어가는 저전력 반도체를 그런 거를 패키징을 해서 하나의 기판에다가 묶어서 한마디로 우리 팩게임처럼 그 CPU 옆에다 꽂는 형태입니다. 꽂는 형태로 연결을 하는 건데 그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해보면 블랙엘의 CPU는 뭔지 혹시 아세요? 블랙엘에 들어가는 CPU. 블랙엘을 도와주는 CPU. 모르겠네요. 그레이스. 그레이스 블랙엘이라고 안 불렀죠. 근데 그렇죠. 갑자기 베라 루빈으로
부르죠. CPU가 거의 3배 이상 늘어났죠. 근데 베라루빈 울트라는 CPU가 더 늘어날 겁니다. 그럼 CPU가 더 늘어난다는 건 뭐냐면 그 옆에 소캠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건데 지금 베라루빈 초창기 모델에는 원래 탑재하려고 했던 어른 스펙에 들어가는 소캠이 다 못 들어갔습니다. 부족해서 LPDDR 자체가 부족해서 그러면 그렇게 보면 소캠은 옛날에 CXL 이런 거랑 좀 완전 다르다. CXL은 선택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를 확장시키기 위한 하나의 그 방식이라고 보면 소캠은 그냥 필수제가 돼버린 거죠. CPU에. 근데 CPU를 그럼 딴 데는 안 쓸 거냐? 추론 시장으로 넘어가면서 옛날에 이제 CPU를 썼는데 지금의 CPU의 중요성이 중요해지면서 어쨌든 CPU 옆에 따라붙은 구조로 간다. 그렇죠. 예, 따라붙는 구조로 가고 결국에는 CPU가 계산하는 거를 순간적으로 기억을 하고 보내줘야 되는 역할이 이제 소캠이 하는 건데 예전 D램처럼 해주는 건데 이게 필수품이기 때문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소캠의 지금의 표준을 만드는 엔비디아고 그죠? 거기다가 이제 그걸 또 납품해야 되는 거는 메모리사들이면 메모리사들에게 납품하는 어쨌든 심텍도 증설한다고 나왔잖아요. 예, 증설 심텍, 나오죠. TLB 이런 기판 업체들이 수혜인 거예요. 맞습니다. 맞아요? 예, 맞습니다. 예. 기판 업체 뭐 1차원적으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수혜인 거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왜냐하면 휴대폰에만 들어가던 LPDDR이 새로운 수요처가 생긴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기존의 다른 기판들 작은 기판들 만들던 회사였던 TLB 같은 회사한테는 굉장히 큰 기회가 온 거죠. 그다음에 심텍도 마찬가지고. 근데 심텍은 이게 뭐 공장을 짓는데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게요. 근데 물론 유상증자는 안 하고 CB 발행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공시 낸 거 보면 유상증자는 없습니다. 없는 거 보면 아마 CB를 발행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심텍은 오히려 심텍홀딩스가 조금 뭐 자금난이 있고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지주사가 조금 시원찮다. 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리스키해서 심텍이 조금 더 탄력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소캠 얘기 여쭤봤고요. 그러면 전자닉스 얘기는 했고 소부장 단에서 장비단이 움직이고, 네, 기판도 움직이고, 그리고 소재 같은 경우는 역시 약한데 그 타픽 종목 좀 그러면 얘기할게요. 지금은 뭐 다들 관심이 없는 게 후공정 패키징 장비 쪽을 관심이 별로 없으신데 여전히 한미반도체라든지 PSK홀딩스 같은 종목들은 여전히 주목해 보셔야 되고 왜냐하면 이게 후공정단으로 아마 공장을 더 지을 거예요. 계속 더 짓고 있는 상황이고 한동안은 이제 우리 올해 보면 올해는 HBM보다 뭐에 집중했냐면 D램에 집중했습니다. 네, 그렇죠. D램 가격 상승에 집중했는데 이제는 다시 HBM 가격 상승으로 집중할 겁니다. 지금 영업이익률이 올라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HBM 가격 상승이에요. 왜냐하면 D램은 올라가봐야 얼마 못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금 LTA로 묶어놨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폭이라고 해봐 20-30%밖에 안 된다고 보면 2배 적어도 70%에서 100% 가격 인상이 예정되어 있는 게 HBM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하이닉스가 실적이 올해보다 더 좋게 나오려면 생산량은 똑같은데 좋게 나오려면 결국엔 뭐가 공헌해줘야 되냐면 HBM이고 삼성전자도 그 양을 그러니까 그 이익을 더 증가시키려면 HBM4 포일을 얼마나 파느냐 요거에 이제 달려 있다라고 보면 오히려 지금 후공정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은데 한미반도체나 PSK홀딩스 같은 회사들은 여전히 주목해 봐야 되고요. 거기에 이제 팹을 계속 더 짓는다는 얘기는 전공정 장비가 제일 많이 필요한 거죠. 초창기에는. 그래서 저는 유진테크 원익 IPS 보고 있는데 지금은 유진테크가 조금 더 예뻐 보인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판도 한번 정리해 주시죠. 기판은 예, 뭐 소캠 관련돼서는 여전히 뭐 두 회사 아까 말씀드린 거가 중요한데 여전히 제일 저평가되고 있는 최근 들어선 고평가였다가 저평가로 돌아선 데가 이수페타시스. 여기도 지금 6공장 이제 증설 얘기가 나왔는데 7공장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는 굉장히 탄탄하다라고 보면은 데이터 센터향 AI 가속기향 기판의 수요, MLB의 수요는 여전히 탄탄한데 중요한 거는 그동안 그럼 왜 빠졌냐? 너무 많이 올랐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밸류에이션을 뭐 50배까지 올리는 주가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20배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한번 뭐 트라이 해보셔도 괜찮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